네, 안녕하세요.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같이 한번 수업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 좀 세팅 좀 하고 바로 같이 이제 좀 복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까지 수업했었죠? 한 번만 좀 얘기를 좀 해줄래요? 저희가 어디까지 수업했었죠? 네, 그 메시지 다 남겨주시고요. 들어오시면 무조건 메시지 남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데가 잠시만요. 아, 순간 헷갈려가지고.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어, 순간 깜짝이야. 네, 놀랬네요. 갑자기 지구의 날이 떠가지고. 그래서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고려 부분을 거의 다 했고, 고려 다 했고, 이제 복습 과정에서 고려를 다 하고 거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고려의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채팅 다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채팅 다 남겨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좀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자, 그리고 안 들어온 학생들도 좀 챙겨주세요, 반장님. 누가 안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예. 제가 한번 이 지금 학번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네, 잠깐 확인을 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찰나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권지환 학생 안 들어왔어요. 권지환 학생 4번. 지안 들어왔어요. 방금 들어왔나요? 네, 저 들어왔는데. 네. 아, 그래요? 이게 학번이랑 이름 한 칸 띄고 이걸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순서대로 제가 확인하는 거 나중에 안 보여가지고 한번 얘기했고요. 그럼 바꿀게요. 네, 바꿔주세요. 학번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저도 체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예. 권지현 됐고 김서연. 김도윤 학생도 학번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최은우 학생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름 좀 정확히 좀 바꿔주시고 학번 쓰고 한 칸 띄고 이름으로 해주시고 곽태원 학생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네.
저 이거 컴퓨터는 저 핸드폰으로 이름 똑바로 해놨어요. 네. 곽태환 학생도 이름 한번 바꿔주세요. 가능하시면.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황영훈 학생 잠시만. 있고. 27번 이승현 학생 없는데? 자, 반장 27번이랑요. 네. 이승현 학생이랑 누구 한 명 더 얘기하지 않았었나? 최은우요? 네, 최은우 학생. 예. 그 두 네, 병 전화해볼게요. 네, 연결 좀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을 이게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수업 듣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로우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같이 좀 합시다. 그리고 같이 해야 이게 또 의미도 있고 하니까. 최은우랑 최은우 들어왔고, 아까 전에 제가 이승현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이제 고려 단원 같이 좀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 고려하면 여러분들 뭐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려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조선유. 네, 조선과 비교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신라랑 비교해보고 조선이랑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그 고려만의 특이점들이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고려는 그 이전에 신라보다 어떤 시대로 바뀌었어요? 바로 조금 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졌죠.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아시겠죠? 통일신라 시기나 이럴 때는 새로운 종파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말 순수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만들어진 그런 종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고려 시대 때는 여러분들 대각국사 의천 선생님 같이 이런 수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경향성 자체를 좀 알아주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8관회를 했다, 서경에서. 그래서 이 8관회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신앙이 융합된 대규모 종교 행사의 축제였다. 그래서 개국공신도 추모했다.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고려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되게 다원적이다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 행정지역과 군사행정지역 또는 일반 행정구역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플러스 그 송나라 그러니까 이게 신분체계 그리고 또 외교관계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다 다원적인 특징을 가진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신분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자 무신집권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무신집권기가 대표적입니다. 이 낮은 신분, 거의 노비나 이런 향소 부국민 출신인 분들이 무공을 세우면서 높은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문벌을 형성했고 이 문벌이 이 문벌 귀족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었죠. 음서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아버지의 조상님 플러스 어머니의 조상님 둘 다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그 고려 말 이 향리에 대한 부분은 네, 여러분들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변화라는 큰 특징을 이해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핵심은 그거죠. 그리고 이 다원적이라고 했던 요 밑에 요 피지배층한테는 약간의 좀 차별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그 요 두 가지 A 기준, B 기준 네, 같이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예, 이런 차이들 예, 그리고 특히 이 노비는 재산이었고 예, 역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권문세족 시기가 됐을 때 권문세족한테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예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양인이 아니라 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나 세금 안 내고 당신을 위해서 일만 해주고 소위 말해서 밥만 얻어먹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신분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다. 이 조선시대로 가면 나름 유동적이긴 하나 그 제한의 폭이 굉장히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했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이 신라의 사례 여러분들 기억나죠? 김유신 아저씨의 사례. 이 신분과 김유신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통일 신라를 만드는데 가장 이바지했지만 이 사람이 진골귀족에서 육두품으로 간등된다. 원래부터 진골귀족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 폐쇄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이 다르다. 그리고 요 기인제도 좀 잘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네, 이 본관제라고 하는 게 뭔지도 좀 잘 알아주시고 네, 노비에서 일부러 예, 이 면천, 그러니까 천함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많았다라고 알아주시면서 이런 흐름들을 잘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좀 고유의 제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현과 속현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도 되게 유동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시작하고 5분, 10분 내로 다 들어오는 거면 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안 들어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파악도 안 되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챙기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영상은 좀 켜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백정에서 정오로의 승격.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자, 이거를 봐주시면 돼요. 이게 고려의 특징인데 이 백정에서 소위 말해서 농민에서 조금 더 그 윗단계 그래서 백정층은 정오가 부족하면 백정층에서 충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로 따지자면 그 역할을 부여받은 이 대표적인 이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의 사례긴 합니다만 수군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면 뭐 봉화 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게 세습이 됐다.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던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세습을 그 자녀나 그 가족들한테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고려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뽑아다가 시켰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그런 차이를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막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여러분 교양과 앞으로의 삶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긴 있습니다만, 네, 막 이게 시험으로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용어고 핵심은 그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 시대라고 하는 게 양가가 다 중요했다, 아시겠죠? 부모님이 다 중요했다. 네, 그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조선 시대는 북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난을 거치면서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가족 관계도 수평적이었다. 그래서 상피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친족이 동일한 관청에 있으면 일정 범위 내에 친족이 있으면 같이 근무 못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평등한 용어 요즘과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차이 드는 건 좀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정오가 과거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양한 사상과 이런 종교들이 유행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아둬야 될 게 이 전통 시대에는 대부분 유교, 불교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수양이나 국가의 그런 통치 이념으로 사용된다라고 알아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 이외의 토착 신앙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설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팔관회와 이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있고, 뭐 이런 그 내용들도 좀 알아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삼공유사에 대한 그런 민족 의식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유교 사상에서 그 조선 500년을 영향 미친 이런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핵심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그 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고려 유학자들도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불교는 개인적인 수양을 위해서 좀 의미가 있고, 통치나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 성리학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차이도 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똑같이 유교적 합리주의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머릿속에 이데올로기로 갖고 있으면서도 건국신화나 이런 설화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한번 왜 그랬을까를 교과서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아시겠죠? 먼 나라가 정체성을, 우리나라 그 고려의 정체성을 이렇게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을 할 때 이걸 어떻게 인식했을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천 대사님, 대각국사 의천, 이분이 새로운 종파를 만들었다. 그래서 해종 천태종.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 통일신라 시기에 그 의상 선생님은 유학을 갔다 와서 배워온 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학문화시키고 전파를 한 거라고 한다면, 이 그 대각국사 의천님께서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도 공부하고 내부에 있던 것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융합시켜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천태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불교의 한 종파거든요. 그거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해종 천태종 만든 이유는 그 화엄종이라고 하는 그 원래 있었던 종파와 선종적 요소를 합쳐서 그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좀 더 잘 통치해 보자, 뭐 이런 관점이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통합 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잘 안 돼, 그 의천 사후에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울님께서 만드신 이런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하고 선교 일치를 주장했다. 그래서 정해결사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교종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리나 이런 거 중심이고 선종이 참선 중심이다. 뭐 이런 거 깨달음 중심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년결사는 선태종의 요새고 수선사에서 예, 그 선종을 중심으로 한 통합운동이 진행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진울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 도노점수, 정해상수 예, 같이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수선사로 국강이 바꿔준 거죠. 그래서 신기한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간섭기의 이 불교는 상당 부분 이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불교의 원래적인 이런 불교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복을 비는 행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세속화거든요. 대표적인 세속화인데 이런 세속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권력을 등에 지고 이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나 그리고 그 농민들이 소유한 토지, 그러니까 농민을 예속하거나,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거나 그 토지를 빼앗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진사대부의 비판을 받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잘 기록된 게 정도전 아저씨가 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논리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졌던 그런 그러니까 부정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이런 글이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불교의 경향도 유입이 돼서 임재종이라고 하는 게 원나라로부터 유입됐다. 어느로부터 네,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을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 팔만대장경이 이 소위 말해 불심으로 이 원나라와의 이런 전쟁 과정에서 불경의 힘을 빌려서 소위 말해 불교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단결시키고 이렇게 계속 항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었는데 몽골이 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그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런 불경판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강화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 이 그 불교 여러 문화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그 문화들이 있는데 제가 한국의 문화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1,700억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비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 색깔 딱 보면은 기절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에메랄드 색깔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게 풀색도 아닌 것이 참 이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선으로 넘어가서 자, 조선이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시대 중에서는 가장 전통 시대에서 발전된 시기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 측면에서 발전이 있는 거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세력의 분열, 호족들의 분열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 호족들을 그 결혼으로 포섭하고 일부는 그 지방 관리나 이런 그 직책을 나눠주면서 이 관직 체계 내부로 끌어들였다면 이런 지방 세력을 이젠 철저하게 다 인정하지 않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또 있잖아요, 여러분. 원님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관직, 현령 혹은 뭐 이렇게 또 불리는 그 관직자를 내려보내서 이 관직자가 행정, 사법, 군사권 요 세 가지를 독점하면서 왕이 명령하는 그 통치
매뉴얼대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확립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관직이 파견되고 파견되지 않았던 고려시대보다 조금 더 중앙 집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방의 통치력에 한해서 아시겠죠? 중앙에서 통치하는 게 괜찮아졌다. 고려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흐름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제 정비기, 훈구와 살인 대립기, 그 다음에 붕당 정치 시기, 그 다음에 그 붕당 정치 시기에서 첫 번째 갈등이었던 예성 논쟁,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떻게 보면 붕당 정치가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한국 정치, 이거에 대한 그 패단 때문에 나왔던 탕평 정치, 탕평 정치 이후에 왕권이 약해지면서 아까 우수한 임금이 안 나오게 되면서 이게 구조 자체가 왜곡된 세도 정치. 우리가 요 흐름대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세도 정치 다음에 그나마 개혁을 추구하고 앞으로 이제 근대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시스템들,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는 우리가 그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같이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교 이념 성리학으로 통치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 요런 초기의 임금님들 잘 좀 이렇게 잘 이거 그 임금님들 이런 것들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그 의정부 서사제와 그 체제 정비기에서의 핵심적인 이런 흐름이 그거예요. 육조 직계제를 할 거냐, 의정부 서사제를 할 거냐. 즉 왕권과 신권이 어떤 상호관계를 했냐라고 하는 거를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 정치 조직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방 행정 조직을 어떤 걸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잘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가 조금 더 세분화됐다. 특히 뭐가 없어지고 고려시대에는 승과라고 해서 스님이 되기 위한 과거 시험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대신 뭐가 생겼어요? 무과가 생겼다. 조선은 무과가 생겼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는 거죠. 이제 음서로만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과거 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여러분들 그 늦게라도 들어온 학생들은 꼭 학번 이름 다시 한번 좀 남겨주세요. 혹시 잊었을까봐 높아심에 당부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4대 교린에서는 명나라와 그 주변 여진이나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다르게 대우했는지 뭐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런 거 쭉쭉 봐주시고 자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계로 진출을 하면서 권력을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다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 동인 서인 시기부터는 사림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냐로 A팀과 B팀 뭐 이런 식으로 구별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광조, 현량과 실시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이게 그 조광조 하면 여러분들 그 도덕적인 그 도덕과 학문 그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걸로 통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붕당 정치에서 이제 공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회적 이슈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갖는 거에서 약간 좀 이제 다수의 의견을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공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론하고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공적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게 조금은 포함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에 근거는 대부분 성리학이고요. 성리학적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 A라는 문제를 성리학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비성리학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예전에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일 때는 조금 성리학으로부터 자유로운 관점과 성리학적 관점이 대결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림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관점에서의 대결은 똑같이 성리학적으로 보는데 성리학 내부에서도 조금 뭐 A안이 있고 B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또 설명하면 좋긴 한데 여러분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예속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A안과 B안 중에 누가 어느 게 맞는 거냐라는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이 예속 논쟁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전개되고 이제 이 전개되다가 이제 이쪽 이 외란과 호란 배우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하면, 그 예속 논쟁은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효종 임금님이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첫째냐 둘째냐 가지고 이렇게 갈등한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고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왜 그랬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란과 호란이 발생했다. 그래서 예, 정유재란 발생하고 이 외란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다.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조선에서에 발생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 명나라를 몰락시키가 명나라는 그 전부터 몰락하고 있었긴 합니다만 더 몰락을 가속화시키고 여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호란도 오히려 이 그러니까 외란을 거치고 오히려 명나라가 계속 더 강성하게 유지가 됐었으면 우리가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명나라를 추억하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임진왜란을 겪자마자 몇십 년 만에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했냐라는 이런 조금은 지나치게 사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도와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굉장히 공감대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굉장히 이런 제조지은, 명나라의 그런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벌 운동이 심지어 진행이 됐었고, 이게 나중에는 또 다른 북한론 배우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발현되기도 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들. 이건 참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육조와 의정부라고 하는 공식적인 행정 관청의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모두가 모여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긴급회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관 뭐 차관이 참여하는 국가 뭐 긴급회의, 뭐 예를 들어 뭐 전쟁 때나 가끔 있을 법한 그런 게 계속 있게 됐다. 언제 이후로? 양난 이후로.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공당 정치의 변질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게 이 예속 논쟁이고, 이게 더 극단화되는 게 이 환국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 탕평책인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흐름들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탕평책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들. 이 첫 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의 시스템과 원칙을 가지고 이 통치를 했지만 그게 원래 있었던 그 관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왕권이 타락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게 여러분들 시험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잘 좀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서 안 본 자료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수능 형식으로 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수능 한국사에서 다루는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여러 자료들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사진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고서나 이런 것들 더 꼼꼼히 좀 보시면서 이 자료는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기초 학습 내용에 덧입혀서 좀 이렇게 좀 폭넓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부는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내신처럼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여러 자료를 참고해서 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자, 여러분들 이 1번 우리가 이미 했던 거니까 한번 좀 보자면 군장이다. 제사와 정치를 주관한다.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예, 그쵸. 청동기 시대. 예. 갑자기 진수현 학생 고맙습니다. 예, 알려주셔서. 예.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죠.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했다. 이게 여기서의 핵심적인 이게 근거가 힌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제사와 정치를 주관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제사와 정치를 단군한검. 하는 게 단군한검이에요. 아이고 놀랍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군한검 아저씨에 대한 얘기니까 최소한 뭘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번 고르면 안 돼요. 재정일치? 1번 고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단군한검이고 고조선 뭐 이런 거 생각이 나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갑자기 불교 고르시고 이러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적절한 모습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이건 정답이 아닌 거고 그리고 몽경과 녹축이 시작됐다. 갑자기 이거까지 모를 수 있다 치고 근데 넘어가고 철제 농기구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제작됐다. 이렇게 물음표 한번 이렇게 찍어볼 수 있고 제가회의가 중대사로 결정됐다. 그래서 이건 또 아니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 주시고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게 고조선에 대한 설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게 신석기 시대의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걸 못 뽑아낸다 하더라도 얘가 신석기라는 걸 정확히 알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군한검과 고조선을 생각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혹시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라는 말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잠깐 좀 설정 좀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놀래가지고 이거 한 번씩 끊기면 또 이게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2번 문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좀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익산 미륵사 석탑이 이게 백제문화라고 하는 거를 일단 알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석탄 보수공사 하다가 예, 예. 요거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죠.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백제 무왕이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좋긴 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사리봉안함이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함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언제 이걸 만들어서 넣었다. 그래서 이걸 특정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백제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거 발해잖아요. 이거는 그 부여가 되는 거고요. 영고. 네, 어쨌든 이게 백제는 아니고 그리고 요거가 고구려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같이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우리가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2번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천행사 다 부여가 맞네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부여가 되는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22 담로 요거 다 X가 되는 거죠. 요게 정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신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요거는 성황 때 한 겁니다, 여러분. 22 담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두세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에휴.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처형했다. 네. 그래서 부주가 갖춰지고 관료들에게 토지를 줬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통일신라 초기에 그런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런 유교적 통치 이념과 육두품을 기용했던 신문왕 혹은 문무왕 뭐 이런 연관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문왕 또는 문무왕 때구나. 요 연관이구나라는 걸 알고 해주셔야 되고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쉽냐면 여러분들 최소한 자료가 뭔지 알게 되면 이 이하로 고르는 순간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전에는 시험 문제를 낼 때 최소한 이 난이도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예를 들어 이게 신라에 대한 거면 선택지를 어떻게 깔아요? 전부 다 신라에 대해서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만 신라고 나머지가 다 조선. 이게 세 개가 조선이고 요게 고려잖아요. 이렇게 깔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지만 알면 소위 말해서 제가 한국사 수능 이 기출문제에 한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수능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시력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서 긴장하면 똑바로 안 보이니까 틀리는 거지 이게 학습이 부족해서 틀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딱 보면 뭐예요? 강감찬 장군, 야, 거란의 침이야. 그리고 고려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몽골 사리타이, 원나라 또는 몽골 애들과 고려의 싸움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자,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다. 이거는 여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사이. 여러분들 저 간 줄 알고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잘못 읽었어요, 여러분들. 잘못 읽어서 이건 여진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10세기고 요거 그러니까 이게 10세기 다음에 한 11세기 연간에 요게 있었거든요. 이게 한 13세기쯤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요걸 알아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14세기 연간에 있었던 얘기고 그리고 얘는 말도 안 되게 이게 8세기 또는 9세기에 있었던 얘기고 을지문덕 장군은 6세기 또는 7세기에 있었던 얘기고 윤봉길 의사 이건 20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요거가 정확히 아니라는 걸 알아서 1번을 찍을 수도 있지만 10세기와 13세기 사이면은 고려여야 되잖아요. 그죠? 고려. 그래서 1, 2번 중에 골라서 틀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3, 4, 5로 찍으면 이거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윤관 아저씨가 대표적인 여러분들 제가 그 교과서에 써드렸던 이 파평윤씨 계열의 이 문벌 귀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벌 귀족 아저씨가 생활을 했던 거니까 11세기, 12세기, 뭐 11세기 연간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 병난도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다가 고려죠, 여러분들. 고려. 자, 이거 조선이에요. 조선입니다. 네, 이것도 조선에서 네, 대한제국 뭐 이런 시기인 거고 국채보상운동 요것도 네,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이게 고액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고액 화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데요. 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모의고사에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네, 고3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다음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배운 부분에 한해서는 이런 수능, 예, 이런 학력평가나 그 수능 기출문제 있죠, 여러분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학습을 좀 해주시면 이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좀 어렵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하는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이런 걸 풀면서 이렇게 같이 문제풀이 연습도 꼭 좀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메시지 남겨주시고 예, 나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있겠습니다. 예, 메시지 꼭 남겨주고 나가세요. 자, 수업 끝났습니다. 네, 메시지 남겨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시간입니다. 3일 프리문이